네. 뭘 가지고 여기는 특별히 더 돈을 잘 벌어, 여기는 네. 정말 명품 같은 기업이야 라고 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제일 있을까요?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매출액. 삼성전자가 오르려면 시장이 뭔가 흐름을 탁 꺾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없으면 잘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주가는 그 코로나 이후 언택트라는 그 화두로 어마어마한 그 상승을 이룬, 돈도 못 벌면서 상승한 네. 기업들도 많았잖아요. 네. 돈 잘 벌면서 상승한 기업도 많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가 각광을 받았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가치주 혹은 경기 민감주 이쪽으로 돌아선 느낌이 들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성장주는 지금 팔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단 그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과거에는,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에 있을 때는 이게 그 움직임이 되게 정확했어요. 왜냐하면 요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요 단계에 올 거고, 여기 또 요 천정에 부딪히면 또 어디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시장이었죠.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한번 그런 폭발적인 시장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좀 이제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의 잣대로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이런 걸로 시장을 이렇게 분할해서 보면 조금 그 투자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쓰는 말로 이제 명품주란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이 기업이, 지금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냐? 그런데 앞으로도 얘가 계속 돈을 벌 수가 있냐? 이걸 따져봤는데 이쪽 산업이 계속 팽창되고 이 회사가 그 안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계속 팽창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장주로 분류되건 가치주로 분류되건 사실 분류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자꾸 그걸 분류해 놓냐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기업 자체를 보고 이게 돈을 벌고 앞으로도 벌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로 쉽게 얘기해서 코어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 나오는 그 주변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셀룰라이트 그쪽의 것들은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이것도 제법 수익을 주거든요, 우리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는 이거 안 해. 이럴 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뭘 그걸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돈 되면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예를 들어서 보복 소비가 될 거다. 이거는 제가 작년 연말 전에 이미 말씀드린 건데, 백신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벌써 얼마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 가다가 또 쉬었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거는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를 작년 연말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어느 날 제가 했어요. 이제 호텔 신라 마저도 올랐네. 그러니까 어떤 분 댓글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렇게 마저도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호텔 신라가 막 면세점에 한 사람도 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만원 버스처럼 그냥 밀려 닥쳐 봐야 이미 맥시멈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그 장치 산업이니까 그거 가지고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골프장 얘기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골프장에 한 팀에 막 6명 집어넣을 수도 없고, 막 간격을 2분 간격 내보낼 수도 없고, 어차피 잘 돼봤자 풀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동안에 억눌렸던 그런 거가 팽창되면서 나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미래를 산다면서 나 그런 거는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치 성장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세요. 그 플랫폼 기업 같은 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는 성장주로 분류되는데도 아무 때나 잘 가잖아요. 네, 돈을 잘 버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돈을 잘 버냐, 계속 잘 버냐. 이 두 개만 해결되면 개인 투자가는 복잡하지 않게, 왜냐면 주식시장은 워낙 복잡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걸 자꾸 복잡하게 만들면 투자 결정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복잡한 거를 굉장히 심플하게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파냐 그냥 있냐 이 세 가지로 결론을 아주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벌고 있니 앞으로도 계속 벌니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블랙락에서도 기술주를 담아라. 네. 오히려 그런 메시지. 그래서 다들 기술주 이거 가는 거야. 근데 또 보니까 전제 조건이 있대요. 네. 돈을 버는 네, 기술이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워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결국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주, 가치주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예, 돈을 잘 벌고 앞으로 네. 잘 벌 수 있는 기업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 이게 이제 명품 같은 주식이다 이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명품 주식을 매매를 하시면 주식 투자도 명품처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그러면 사실 뭐 기업들마다 적자 아닌 그러니까 적자인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다 돈을 번단 말이죠. 네. 그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네. 뭘 가지고 여기는 특별히 더 돈을 잘 벌어. 여기는 네. 정말 명품 같은 기업이야라고 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제일 있을까요?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매출액. 매출액이 어떻게 변하나? 그러니까 분기별로. 매출액 증가율을 이렇게 쭉 보시고 거기에 영업이익, 매출액에 따르는 영업이익,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주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상승 곡선보다 주가 곡선이 더 힘이 없다. 그러면 이거 한번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 주식이 인기가 없거나 얘 미래가 미래에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걱정스러운 그리고 이 산업 자체가 뭐 그렇게 세게 나갈 것 같지 지금은 벌지만 세게 나갈 것 같지가 않고 조만간에 끝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산업 리포트니 이런 거를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하시면 이거는 이런 이유에서 그랬었구나 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돈 벌냐 벌 수 있냐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어떻게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냐 이렇게 아주 심플한 몇 개만 정리를 해도 이 기업을 보는 눈이 확실해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을 보는 눈이 확실해지면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신뢰를 갖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냥 누구 기동량에서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작업을 거쳐서 신뢰를 가지고 이거를 샀으면 이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분은 좀 흔들려도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듣고 사신 분은 조금만 빠지면 못 견디고 팔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이제 올라가는 일이 많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명품처럼 하시라. 짝퉁 주식 쫓아다니시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명품 가방 하나 사려면 비싸잖아요. 네. 비싼데 주식은 안 그래요. 똑같은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명품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운영하는 자산의 일부 중에는 아주 리스크를 하이로 걸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예, 도박이 하고 싶을 때. 그게 또 시장의 묘미이기도 한데 근데 그 정도 가려면 이게 초보 투자자는 상당한 그 경험이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급하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덤썩 쥐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명품 같은 주식을 갖고 명품 투자를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지시면 일부분만 이렇게 해서 요거 좀 해볼까?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이 분기별로 계속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익률도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일단 명품 기업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은 된 거고 주가 수준, 주가가 주가 곡선과 그 실적 곡선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 같이 올라오는 만큼 올라왔냐, 그렇지 대개의 경우 않냐. 좋은 기업은 주가 상승 곡선이 조금 앞서가요. 네. 그게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그때 드는 생각은 이거 좀 비싸지 않아?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싸다 싸다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 출연 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기술적 분석을 써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이니까 좋은 많아요. 기술적 분석도.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개 보면 볼수록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
그 개인 초보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봉 차트잖아요. 봉 차트만 잘 보셔도 훌륭하다. 문제는 뭐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도대체 뭐에 수렴해서 움직이고 있느냐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일봉을 딱 펼쳐보니까 뭐 도대체 뭔지 가늠이 안 돼요.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일봉 수렴형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뭐 주봉을 보니까 오 이거는 주봉 따라서 쫙 이게 답이 여기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커머디티 같은 것들이 주로 주봉을 많이 타고 가는 원자재 상품들. 그렇죠. 네. 그것들이 이제 주봉을 많이 타고 가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신뢰한 기업이 그런 거랑 딱 맞아서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그러면 일부 익절하고 그게 다시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 분할 매수로 쫓아가고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다. 완벽하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되겠네요. 그 실적 발표 분기마다 하잖아요. 네네. 그 실적 발표 날에 그 뭐죠? 그 매출 성장률, 이익률의 성장률 이런 거와 주가의 상관관계 네, 네. 이런 것도 좀 같은 네. 날짜로 비교해 보고. 그래서 어떤 날 그런 분들 있어요. 아니 얘는 실적이 좋은데 왜 오늘 올랐다 빠지나요? 아 당연하죠. 이격이 벌어졌는데. 그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다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삼성전자는 명품입니까? 명품이죠. 근데 이제 명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내가 이제 백을 뭐 그러니까 뭐 세상에 명품 구경 한 번도 못한 사람이야 뭐 해서 그거 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되게 뭐 백이 몇 개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형 명품 뭐 이렇듯이 삼성전자는 이게 이번 달 들어서만 4조로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4조 넘게 팔았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품이라는 생각은 갖고 네.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데 포트폴리오에 한 주도 없다.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한 주라도 10주라도 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는 주식은 이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는. 근데 삼성전자의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근데 성격이 왜 바뀌었냐? 작년 그 11월 때 갑자기 삼성전자가 튀어 올라오면서 투자하는 분들이 자꾸 그 추억을 생각을. 그죠. 1월 달 9만 원대 네. 올라갔던. 그러니까 11월부터 해서 1월 달에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투기성이 강한 자금들이 증시로 막, 그러니까 아마 연말 때 거듭 고민을 하시다가 아,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러고 들어와서 거의 다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냥 뒤늦게 들어온 자금인데 그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 자르고 나가고 뭐 어쩌고 해서 그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가고 뭐 이제 그렇다고 시장에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오르려면 시장이 뭔가 흐름을 탁 꺾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없으면 잘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주가는? 네, 주가는. 그런데다가 삼성전자가 워낙 그 전체적인 지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자꾸 이게 이제 그 다른 파생을 하는 거에 자꾸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하니까 삼성전자 본연의 일보다는 그런 일에 더 많이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미국에 투자하고 뭐 해서 좀 뭐 되려나 이랬는데 뭐 그냥 그렇죠. 예, 사실 기대 저도 예. 미국 발표 이후로 좀 예. 올라가지 않을까? 그 힘을 못 써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8만 원 밑에서의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 이러지 말고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면 그럼 8만 원 밑에서 삼성전자가 진짜 그게 비싸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은행에다가 1억을 맡기면 8억을 맡기면 그럼 은행에서 뭐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1년에 이자 얼마 받냐?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차라리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배당 받고 뭐 1억 그러다가 갑자기 오르면 더 생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의 그 명품주로 이게 탈바꿈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의미로 해야지 삼성전자를 내가 사는 그 다음 날부터 삼성전자가 튀어오른다? 이거는 힘들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보면은
분기별로 실적은 상승하고 이익률도 올라가고는 있잖아요. 네. 예, 다음 분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통 예상들을 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품주에 속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좀 대신 장기적 인내감을 갖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월봉을 보시라 그래요. 월봉. 네,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거는 월봉을 좀 그럼 매력적인 자리인가요, 지금?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 아니요, 조금 더 제자의 도움닫기가 필요한 기간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초격차라는 어떤 그 키워드로 정말 성장을 잘 해왔잖아요. 네. 경쟁자들을 다 압도하고. 네. 이제 비메모리,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과연 이 초격차가 통할까?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가가 계속 가면 할 수 있어. 우리 TSMC 뭐 2030년인가 언제까지 따라잡을 수 있어. 뭐 이랬다가 지금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공급 과잉되는 거 아니야? 원래 주식 시장이 똑같은 사안을 갖고 원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좋은 생각만 자꾸 하게 되니까 나쁜 것도 다 덮어지고,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거나 좀 투자자를 지치게 할 때는 그 기업의 나쁜 면만 자꾸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고른 그 종목이 내가 소신을 갖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진짜 명품이다라고 그래서 고른 종목이라면 뭐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명품 주식에 또 특징이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는 1년에 2번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것들은 기다리면 와요. 근데 짝퉁을 사시면 기다려도 안 와요. 그게 차이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마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요즘 너무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처음에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데 시장 분위기, 외국인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전부 연달아서 하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주가가 진작에 내렸어야지 뭐 이제 와서 사후 약방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까도 그랬지만 1월 달에 들어왔던 자금들이나 그냥 들어오면 묻지도 않고 삼성전자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삼성전자 왜 사십니까? 이러면 아니 삼성전자가 망하겠어요? 뭐 그래서 저는 되게 아니 무슨 망하냐 안 망하냐를 갖고 종목을 선정하면 그렇죠. 수익을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이제 느껴졌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삼성전자라는 거를 풀로 삼성전자만 갖고 계신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맥시멈 현금 빼고 주식 포션에서 삼성전자가 30%가 넘어가면 이건 좀 과잉 포트폴리오 구성상 과잉 투자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삼성전자 성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런 그가 배당받고 뭐 그러다가 좋으면 주가 시세 차익도 있고 그런 주식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면 이게 풀 베팅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지금 보통 그래서 보통 바벨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 계좌를 2개 만들고 한쪽은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로만 가져가고 한쪽은 또 이런 답답한 심리 활용하기 위한 단타용 트레이딩용으로 하나 계좌 운영하는 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장기 투자용 종목을 몇 % 비중 트레이딩을 몇 %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좀 적당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자주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딴 계좌까지 안 하더라도 자기 계좌 안에서도 이걸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코아로 들어가는 포트폴리오를 하나를 짠다. 그 다음에 옆에 이거 트레이딩용을 짠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코아가 그 주식만 갖고 있을 때 코아가 60, 70이면 이 트레이딩은 3, 40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포트폴리오는 적어도 현금이 30% 이상은 돼 있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곧 이어 이벤트가 있을 거니까 그 이벤트 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굳이 계좌를 안 나누셔도 제가 이제 어떤 분들 댓글 보니까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 이제는 그렇게. 그 대신에 이 트레이딩에서는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장기 투자의 마인드로 했다가 네, 그냥 이거 조금 오르면 좀만 뭐 조금 이익만 나도 이건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또 거기서 익절하시고 이거를 해야 되지 이 코아 주식 갖고 가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자신의 그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네. 투자 패턴 네.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가 안 되면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다고 첫 번째 생각, 나 저거 잘못 샀어. 매매 그게 패턴? 그렇죠. 운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운용을.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아는 몇 분들만 봐도 장이 나빴잖아요. 횡보하고. 네. 수익 꽤 났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스타일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완전히 다른 시장인데. 그렇죠. 예. 작년은 정말 사두기만 하면 다 오르는 그 시장이었으니까. 작년엔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올려준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진짜 운영하는 분이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 올해 말에 뭐 6월에 그거 끝나고 나면 뭐 연준이 긴축 얘기가 뭐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계속 그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 분들은 그 운용을 굉장히 잘 하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